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아요든 싫어요든 피드백을 해주시는 모든 가족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서 그럴까요? 요즘 들어서 가족님들이 유달리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를 챙겨주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날이 추워지는데 이불이라도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거실에서 자면 힘들 텐데 방으로 좀 들어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방을 비워주고 당신이 방에서 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밥을 잘 차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빨래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등등의 말씀을요. 자, 이런 행동들이 그냥 우리가 도의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행동들이 아니잖아요. 선의를 가진 행동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선의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항상 상황에도 좋은 효과,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위험한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상황을 두고도 그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다를 거고 입장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사회 여러 곳에서 다툼들이 일어나죠. 뭐 예를 들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개념도 보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에게는 내가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초과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달가운 소식인 거고 그 집에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나 뭐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권에 대해서 내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신이 살아갈 터전을 이렇게 빼앗기는 문제인 것처럼 하나의 상황을 두고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상황이 정말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혼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혼 위기 상황에서 호의적인 행동은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낸다? 순진한 생각인 거죠. 제가 늘 강조드리잖아요. 이혼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가족님 당신이다. 이혼 위기를 극복하려면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저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게 가장 핵심 과정이지 않냐.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는 과정을 내 입장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거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입장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맞지 않은 대응 방향들이 나올 수밖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철저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혼위기 상황에서 상대방의 입장은 무엇일까? 내가 상대방한테 건네는 그런 호의를 달갑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일까? 아니겠죠. 이거는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왜 이혼을 원할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은 지금 불행한 거예요. 근데 그 불행의 이유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 와 있는 나와의, 배우자인 나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핍감이 들었거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나와 다시 상호작용하면서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거부하고 있고 지향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서 자신의 행복을 되찾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내가 상대방을 챙겨주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냥 고마운 행위, 내 몸을 편하게 해주는 행위, 요 정도의 의미만 가질까? 아니죠. 내가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영역에서 나를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행위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내가 상대방한테 바라는 게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 불만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행위가 순수한 호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바라는 게 명확해요. 내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지금까지 밝혀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나는 이 사람에게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호의들이 로비와 청탁 같이 느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로비와 청탁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에 대한 로비와 청탁이면 그게 당연히 부담스러워질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상대에게 어떠한 호의를 베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과연 내가 원하는 결과까지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동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를 했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는 이혼 위기의 극복이고 상대의 마음이 돌아오는 건데 상대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과는 정반대의 효과.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거부감과 부담감을 가지면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호의들을 베풀어도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목표 자체가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의 마음을 꼭 돌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사실 긴가민가한데 그냥 적어도 내가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최선의 노력은 다했어. 라는 확인을, 증거를 스스로에게 남기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 고지고대로 다 따르셔도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가 상대방 마음을 돌려서 우리 가정이 다시 옛날처럼 혹은 옛날보다 더 좋은 상태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하고 싶은 마음을 뭔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 배려해주고 싶은 마음들을 접어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꼭 기억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이다. 그 챙겨주고 싶은 마음 있죠? 그 마음 상대한테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한테 쓰세요. 자기 자신을 좀 더 챙깁시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가족님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